여권의 대선 후보 토론회가 어제 있었습니다. 이제 컷오프 국면에 들어갑니다. 후보들의 발언들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전 총장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 이재명 후보와 겹쳐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당원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오락가락 말씀, 그리고 일부 도덕성의 문제. 정책이 잘못됐다 그러면 생각을 바꾸셔야지 말을 바꾸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이 정치하게 변하는 과정, 생각이 좀 바뀌는 과정을 거짓말하는 말이 바뀌는 것으로 말씀하시면 조금 억울하다. 후보자님은 대부분 직접 도전하기보다는 참 그 꽃길만 걸어왔다 이런 세간의 평가가 있습니다. 검찰개혁도 역시 당대표 시절에 검찰개혁 특위 만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그거야말로 떠넘기고 책임 회피인데 법사위원장 중심의 특위로 운영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선대의 정신은 청렴, 희생, 결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1년 대전에서 대산이 꼴찌입니다. 두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이 다 모른다는 근거가 당신 좀 가져주이소. 네, 알겠습니다. 7분의 후보님께서 좀 꼰대 노래를 들으셔서 추미애 후보님께서 그중 그래도 신세대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네. 한신대 김수경 교수님 모셨습니다. 김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제 이 지사를 향해서 박용진 의원도 그렇고 이낙연 전 대표도 그렇고 정세균 전 총리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건 이 지사가 오락가락 말을 바꾼다. 그리고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지사가 정말 오락가락 말을 바꾼 겁니까? 아니면 이 지사 말대로 저들이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까? 기본소득 주로 관련해서 이제 공격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예전에는 기본소득을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의 시그너처 정책 공약으로 이제 내세웠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이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런 공격들이 계속 되니까 그 기본소득의 액수도 좀 낮추고 또 제1 공약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발 빼는 듯한 이제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이재명을 견제하는 그 후발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력하게 이것을 비판하면서 이제 이제 토론을 한 것인데요. 이제 당연하죠. 지금 이재명 지사가 뭐 좀 많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이제 여론조사를 볼 때 이제 따라가는 이제 그 후보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최대한 이제 반 이재명 지대에서 뭔가 내가 1등을 해야 거기에서 독보적인 1위를 해야 나중에 결선에 가서도 뭔가 이재명 대 뭐 이낙연, 이재명 대 추미애, 뭐 이재명 대 정세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도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이재명 지사를 이제 견제하는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한 것이고요. 특히 이제 추미애 이제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를 좀 더 공격을 했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뭔가 검찰 개혁에 선봉에 섰었던 이미지를 굉장히 지금 앞세우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조국 전 장관과 좀 애매하지만 선을 긋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공격을 강하게 함으로써 뭔가 좀 더 각을 세우고 이재명 뒤에는 내가 선두로 쓰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전략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친문의 표를 이낙연 후보에게 가지 않게 하겠다라는 전략이다. 김수영 교수님, 언론사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이재명 지사의 바지라도 한 번 더 벗을까요?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참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오갔는데 사실 이 바지 이야기만 사실 되게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요. 당연하죠. 나머지 이야기들은 잘 기억에 안 남고 사실 이제 그 여배우가 이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이야기는 뭐 경선뿐만 아니라 대선 내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좀 품격이 낮은 주제를 얼마나 품격 있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인데 그게 쉽지가 않겠죠. 매우 난감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날선 반응 같은 것, 남을 공격하거나 이럴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방어만 잘하면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나왔을 때만큼은 굉장히 날선
대응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평소에 좀 거친 성격 같은 것들이 이제 드러난 셈인데요. 뭐 이번은 어떻게 잘 넘어간다 할지라도 앞으로 경선 남은 과정과 또 대선에 혹시 나가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도 이 얘기가 계속 나올 텐데 그때도 만약에 이렇게 날석에 반응을 한다면 과연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 바지 사건이 약간의 예방주사 같다. 앞으로 계속 얘기 나올 텐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아마 이제 캠프 쪽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먹겠다 이런 말 또 하면 안 된다라는 게 김 교수님 의견이고 당내에서 박용진 후보는 본선에서도 그렇게 하면 폭망각이다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 지사가 결국 사과했다죠? 들어보시죠. 제가 혹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그거하고는 다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는 되게 민망했어요. 갑자기 바지를 내리겠다라는 그 표현이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하시면 어떨까요? 또 답답해서. 우리 그 그래서 토론의 품격을 떨어뜨리니까 질문 유감스럽게 드리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바지 운운하는 이런 발언은 좀 하지 말아주시고 국민들께 사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뭐 답답해서 한 일이긴 합니다만 제가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하실 거죠? 할 필요가 없겠지요. 설마 저한테 또 물어보겠습니까? 최문순 지사가 사과를 했는데 이 지사가 다시는 안 하실 거죠? 라고 한 번 더 물어보네요, 보니까. 오늘 봤더니 이재명 지사의 반격도 재밌죠. 예. 설마 저한테 또 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묻게 되겠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제 김승현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안 자체가 계속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김부선 씨가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이제 거기 변호인 측에서 신체 감정을 또 의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계속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 사안이 계속 굴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계속 질문이 또 갈 겁니다. 제가 지난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논란을 어떤 사실관계의 논란을 본인이 태도 논란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바지 발언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 문제만 나오면 굉장히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그것이 리더십 문제로 또 불거졌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뭐 추미애 후보, 그다음 최문순 후보의 질문에 이제 두 차례 사과를 했지만 앞으로 저것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약간 얘기한 것처럼 품격이 낮은 주제를 품격 있게 대응하는 것 굉장히 분명히 어려운 문제지만 그것을 좀 더 진중하게 계속 대응하지 않고는 글쎄요 이것이 경선뿐이 아니라 본선에서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많이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민주당의 대선 주자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사가 32.4, 이낙연 전 총리가 많이 올랐어요. 19.4%, 20%에 육박하는 수치가 나왔는데 나머지 분들은 비슷비슷하고. 자, 김용주 의원님. 네.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도 높은데 여전히 이낙연 전 총리의 두드러진 약진. 자, 이거 어떻게 원인 분석하십니까? 이번 경선 과정에서 가장 안정되게 재기를 말하자면 하게 된 후보가 어떻게 보면 이낙연 후보다 보고요. 예. 국민 면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면접 평가의 순위도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정세균 후보와의 관계가 확 이렇게 굳어져 가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났고, 심지어는 아까도 우리 봤습니다만은 이 윤석열 전 총장과의 비슷한 지점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지금 하는 거야 이제 컷오프를 위한 것이지만 본선에 있어서 저것 자체가 지니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이재명 지사를 35% 선의 박스권에 묶어두고 결선 투표로 갈 수 있는 계기. 한 번도 결선 투표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실제로 보면 그 다음부터는 룰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론조사가 없어지고 선거인단 경선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낙연, 정세균 좀 큰 말하자면 빅 텐트를 칠 수 있는 후보한테 굉장히 이루어지는 그런 관점이 이 있는 거죠. 지사의 지지율을 30%대 박스권에만 묶어놓을 수 있으면 결선을 갈 수 있게 되고 결선 가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낙연 전 총리의 전략일 수도 있다. 전략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여러 가지 어떤 그 답변 발언의 내용이나 또 릴리즈한 이재명 지사가 아침 7시 반에 자기 유포하고 뭐 여러 가지 새로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낙연 지사 나름대로도 또 자기 경선 발표를 굉장히 잘했구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무게감을 가지고, 왜냐하면 여전히 윤석열, 이재명 이 두 후보에 대한 각 당 지지자들의 불안감이 여전히 여럿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앞서 제가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왜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과 이렇게 박빙이 됐냐 하면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좀 힘을 뺀 거 아닌가 생각이 오히려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이낙연이 잘했다는 측면, 경선의 컨벤션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의 대변인 컨벤션보다 훨씬 적었어요. 시청률이나 그런 걸 비교해보면. 네. 이제 그런 것은 한편으로 보면 각 후보, 각 지지자들 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지점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 내주셨고, 이낙연 전 총리가 딱 지금 그 분석 상황에 맞게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을 동시에 때렸습니다. 네. 자,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를 동시에 염두에 둔 발언인 것 같습니다. 바지 내린다는 발언, 또 약장수, 좀 거칠 비어 입에 올리기도 거북한 민망한 발언이었고요. 우리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장모님이 구속돼 있는데요. 그리고 부인도 지금 수사받고 본인도 이렇게 고발당해 있지요. 아마 그런 상태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용납되지 않습니다.